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서울 은평구는 마포구가 제기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는 센터 건립 비용으로 188억 원을 부담한 만큼 소유권 지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분담금은 시설 공동 이용을 위한 비용일 뿐 소유권 취득과는 무관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협약서에 소유권 규정이 없고 마포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여유 있는 상황에서도 폐기물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협약 이행 문제가 갈등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의정부시장 경선을 5인 경쟁 체제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자 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선정을 위한 2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원기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심화섭 당대표 특보,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오석규 전 경기도의회 의원, 정진호 의정부시 의원 등 5명이 예비 경선을 치릅니다. 공관위는 5인 예비 경선을 거쳐 3인을 추린 후 2차 경선에 들어가고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인이 최종 경선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통해 본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공정한 공천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예비 후보자를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기 부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병환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예비후보의 주요 공약을 들어봅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2년 6개월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역 카페입니다. 우리 부천에서는 부천페이라고 하죠. 이 지역 카페를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대시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장 역할을 하셨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데 걸린 시간이 딱 3개월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무려 1조 4천억 원이 수수료 부담이 자영업 소상공인에게서 줄었습니다. 지역 카페 국가정책화, 카드 수수료 인하, 한병환이 주역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책은 이렇게 현장에서 체감되어야 합니다. 저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부천을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제 공약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대장산단, 대기업 R&D 캠퍼스로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구조로는 부천 기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역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연결되고 투자와 연구가 함께 돌아가는 산업 생태계로 만들겠습니다. 대규모 고용이 만들어지는 산단으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전통공단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우리 부천에는 춘희동, 도당동, 내동, 삼정동, 약대동 전통공단이 있습니다. 이 공단을 구로 디지털 밸리처럼 부천역 산업밸리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가 거주할 부천형 1,000원 주택 2,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에 방 2개, 거실,
화장실 구조로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저는 젊은 날에 부천에서 바우 공장, 프레스, 사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부천 노동법률 상담소에서 상담실장으로 있을 때는 2년 반을 신문 배달하면서 살았습니다. 30살 때 부천시의원이 당선되었는데 3선 시의원을 했습니다. 부천 구석구석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도 알고 행정도 알고 경제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경험을 오로지 부천을 살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우리 부천이 더 나은 도시로 발전하도록 이 한병한 온몸 바치겠습니다.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접경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공모에는 7개 시군이 참여했고 선정위원회는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맞춰 기본계획 부합성과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은 3개 시군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통일부 평화경제특구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되며 2026년과 202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개 내외 특구 지정이 추진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조세 부담금 감면, 규제 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접경지역 산업 관광 개발에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원유 수급 위기 단계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오부제를 시행하고 민간 부문에도 에너지 절감 대책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요일별 출퇴근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오부제를 실시하고 부천시와 3개 구, 행정복지센터 등 전 부서에 적용했습니다. 또 산업, 상업시설과 주택단지 등 민간 부문에도 차량 오부제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 등 에너지 절약 국민 행동 지침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이 은평을 조직위원장에 양기열 은평구 의원을 인선했습니다. 양기열 의원을 만나 국민의힘 은평을 지역 조직 운영 방향과 지방선거 준비 상황 등을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중앙당에서 지역에서 자라왔던 청년 정치인에게 이번 국민의힘 지방선거를 지휘하라는 의미가 저는 어떤 취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고요. 저는 정치라는 게 결국에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로서, 결과로서 증명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기대와 우려를 표하시고 계시지만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취지는 우리 지역을 잘 이해하고 또 어떻게 수건 사업이나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선거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국민의힘 은평을만큼은 우리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진보냐 보수냐 이념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이익에 투표할 수 있는 이익 투표로 조금 전환하려고 선거체제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은평이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험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선거 결과를 보면 점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서도 아실 텐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서 자라왔던 청년 정치인이 선거의 이제 관리와 지휘를 맡겨주시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역에서 자라왔던 청년으로서 우리 시민들께서 어떤 것들을 수건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지 일하는 정당으로 남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주거 정비 사업과 또 그에 발맞춰서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장 큰 두 개의 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축이 잘 구축이 되면 뭐 교육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안이나 안전 그리고 상권 개발과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은평의 가장 큰 수건은 교통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 아파트나 가구 수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나 교통망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들에 대한 불균형을 맞춰 나가지 않으면 은평 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은평이 풀어나가야 될 가장 큰 숙제, 키워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전 교통의 문제다. 교통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가 2025년 우수보도 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케이블 TV 기자들은 지난 한 해에도 지역을 들여다보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렸는데요. 케이블 TV 업계는 경영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죠. 어려운 여건이지만 케이블 TV 지역 방송 기자들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 우수보도 대상이 지난 27일 LG 헬로비전 삼성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한 해 케이블 TV를 통해 방송된 뉴스 중 지역 사회에 크게 공헌한 뉴스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 취재 분야에서는 LG 헬로비전 이정아, 한준영 기자의 심층 취재, 무심한 행정 시리즈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천시의 고민 없는 예산 집행과 부실한 행정 실태를 추적한 기획보도로 보도 이후 사라졌던 노인 일자리 예산이 복구되는 등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삶과 무게를 얼마나 좀 같이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취재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재 현장에서 지역 채널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분야 대상의 영광은 KT HCN 김환, 김동훈 기자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희망을이 차지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한 공무원의 활동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공익적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지역에 힘이 되는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목표인데요.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꼭 힘이 되는 영상 기자로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규진 주무관에게 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축사를 보내온 노종면 국회의원은 케이블 TV 지역 방송에 대해 기성 매체가 놓치기 쉬운 지역의 현안을 담아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며 지역 방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케이블 TV의 방송 보도 여건이 매우 악화됐지만 기성 매체들이 지나치기 쉬운 삶의 현장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보도에 담아내는 중요한 언론 기능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여가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쟁 매체의 확대와 시대에 뒤처진 규제 등으로 케이블 TV 업계는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지역 방송 역시 조직 축소 등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 이재필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장은 전국의 방송사 중 동단위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방송은 케이블 TV 지역 방송이 유일하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지역 방송이 이렇게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케이블 업계는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방발 기금을 부담할 정도로 낡은 규제에 얽매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큰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케이블 업계 역시 지역과 함께 성장했던 만큼 지역 방송의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는 지역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특히 인천은 공공소각시설 설치가 답보 상태입니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에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면서 공공소각장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생활 폐기물 16만 3천 톤이 한시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최근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 16만 3천 톤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 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간 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 3천 톤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량 52만 4천 톤의 31% 수준입니다. 이번 직매립 예외 허용으로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천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서구 검단 지역 연합회 등이 모인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직매립 금지 원칙을 뒤집은 것은 명백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직매립 금지 정책에 사실상 폐기를 선언한 것과 진배 없다고 지적한 뒤 직매립 허용 결정 즉각 철회와 함께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친환경 소각장 설치가 관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각장 설치를 하고 감량 정책을 추진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국민과 시민 앞에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직매립 허용 철회를 위해서는 소각장 설치가 담보돼야 하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봐요. 단기적인 전략인 거죠. 공공소각장 확충까지는 어쨌든 민간을 활용하고, 민간 자체가 아까 지금 가격 자체가 상승으로 돼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소각장 확충하는 거는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 마지막 시점 단계예요. 수도권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3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소각장 건립이 지지부진하면서 매립지 사용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서울 은평구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1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 등 세금 체납 사업장과 숙박업, 주점업, 부동산업 등의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을 위해 최근 4년 이내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7천만 원, 음식점업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가 목 일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행사에는 주민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타임캡슐 봉인식과 시삽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새 청사는 연면적 약 5,0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되며 행정시설과 함께 키즈카페, 북카페, 평생학습관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5월 열리는 Y교육박람회 핵심 행사인 전국 청소년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회는 AI 영어 스피치, 드론 축구, 수학 구조물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총 상금은 2,100만 원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는 AI 활용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드론 축구는 청소년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전형 대회로 개편됐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며 본선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양천구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